여러분 안녕하세요. HSK 대표 강사 최현정입니다. 자, 오늘 9월 시험에 대해서 저랑 함께 정리해 보시도록 하실게요. 자, 사실 3급하고 4급 시험은요. 이게 어휘 개수가 너무 제한적이에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게 특히 3급은 그냥 똑같은 문제를 계속 낼 수밖에 없는 것 같고 4급도 그냥 거기서 맨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3, 4급은 여러분이 조금만 신경 써서 문장 좀 외워주시고 하면 금세 좋은 점수 나오실 것 같아요. 자, 오늘 듣기 일부분 OX 문제는요. 보통은 이제 딱 들리면 잉? 요거네? 오네? X네? 이게 딱 보이는데 약간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가 4문제 정도 있었기 때문에 조금 난이도 올려봤고요. 사실 이 부분은 너무 쉬웠어요. 그냥 불러주는 족족 그냥 답이 됐었고요. 3부분은 역시 마찬가지로 불러주는 족족 거의 답이 되긴 했는데 약간 보기 길이가 길면서 혹시 시각적으로 조금 난이도가 있다고 느껴지지 않았을까라고 해서 난이도를 올려봤습니다. 독해 파트 보시면요. 독해 일부분 어휘 넣는 거 품사가 좀 겹치긴 했어도 이게 너무 다른 뜻이기 때문에 밑에 문장을 보다 보면 내용상 너무 구분하기 쉬웠고요. 독해 이 부분 A, B, C 나열하는 문제잖아요. 보통 이제 제일 쉽게 풀 수 있는 게 수이란 딴시 이런 거 있으면 되게 좋아요. 그런데 오늘 좀 많이 귀찮았어요. 별로 그런 거 없이 좀 다 정말 해석을 좀 다 해봐야지 순서를 잡을 수 있는 거. 보통 보면 우리가 맨 앞에 문장은 좀 찾기가 쉬운 경우가 참 많았는데 오늘은 그런 것도 많지 않아서 좀 귀찮으셨을 것 같고 3부분 사실은 더 내려도 돼요. 이것도 그냥 거의 문제 똑같았지만 조금 올린 이유는 평소보다는 조금 글이 좀 난이도가 있어 보이는 느낌. 그럼 이제 학생들은 사실 똑같은 거 찾으면 되는데 괜히 겁먹는 거죠. 그래서 한번 올려봤지만 사실 어렵지 않았고요. 쓰기 일부분은 제가 요거는 몇 달 전부터 느끼는 건데 5급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난이도가 막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고 거의 비등비등하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꽤 몇 가지 문제는 좀 한 두세 문제가 까다로웠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쓰기 이 부분의 단어들은 저희 이제 사단에서는 매일 외우라고 하세요 하는 표현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이 그대로 적었으면 그냥 맞췄을 문제들이 좀 출제가 많이 됐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자, 독해 일부분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어요. 먼저 단어들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드리면 또이면이라는 말은 맞은편이라는 명사죠. 그냥 얘를 단독으로 쓰는 경우는 거의 없겠죠. 어디 어디 맞은편 하고 앞에 다른 명사와 함께 붙었을 거고 만 가득하다라는 형용사입니다. 얘만 혼자 쓰셔도 되고요. 결과보어로 쓰셔도 참 좋아요. 결과보어로 쓴다는 거는 다른 동사 뒤에 만을 써서 이거 한 결과 가득 찼다. 예를 들어 가득 놓아두었어요 하면 放满了 이런 식으로요. 许多 말하자면 很多의 뜻을 나타내는 표현이고요. 暂时 하면 잠시 잠깐이라는 시간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명사. 家具 가구라는 명사. 그래서 보시면 명사들이 좀 절대적으로 많지만 뜻이 워낙에 다르니까요. 자, 읽으면서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46번. 죄송해요. 周围的停车场 주어는 주차장이 모두 으흐했어요. 묘사를 해야 돼요. 근데 이 단어들 중에 우리가 묘사를 한다는 건 서술어, 동사나 형용사가 들어가야 되는 동사 하나밖에 없던데요. 만, 가득 찼어요. 밖에 안 되시겠네요. 47번. 那本书我帮你借吧. 저 책 내가 너 도와서 너 대신 빌려줄게. 我家 까지가 주어입니다. 우리 집 으흐는 이거든. 省图书馆 성도서관이면 굉장히 규모가 크겠죠. 도서관이다. 자, 위치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답은 A, 우리 집 맞은편. 很抱歉, 죄송해요. DNT 지금 이 엘리베이터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사용할 수 없죠? 지금 BA는 날렸고요. 말도 안 되고 이거밖에 안 되죠. 잠시, 잠깐이라는 시간 명사 넣어주시면 되겠고. 자, 49번. 这些 명사가 들어가야 될 겁니다. 주어 역할을 하죠. 이 으흐들은 먼저 비에 빤따 옮기지 말아라. 어디로? 커팅리 거실로 옮기지 말아라. 명사 중에서 옮길 수 있는 대상이어야 된다. 이제 남은 것은 뭐요? 지하주. 그러면 끝은 뭐 나왔지만 这家广播电视公司很有名. 이 라디오나 TV 같은 거 하는 방송 회사는 유명해요. 자, 우리가 从小看到的 看到大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보면서 컸던 제무가 시입니다. 뭐입니까? 여기서 나온 거죠.
이때 지혜모를 꾸미면서 많은 프로그램들 해서 누워가 멀리서 수식을 하는 구조로 이렇게 정답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ABC 순서나열하는 건데요. 그나마 오늘 문제 중에서 앞도 찾기 쉽고 흐름이 좀 잘 보였다는 것 두 문제 한번 훑어보실게요. 나머지들은 어떤 요령이 없고 다 해석을 통해서 정말 풀었어야 됐기 때문에요. 자, 보시면 这个公园이라는 말이 있고 따라서 C가 최소한 B보다는 선행되어야 될 내용이 될 것 같고 또를 누가 처음부터 말하겠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앞이 아주 확실하죠. 이 공원은 크고 园内景色也特别美 안에 경치도 예뻐요. 그것은 요것이 이퀄 관계죠. 每次举办有园活이라고 해서 공원에서 막 노는 그런 활동을 개최하는데 이 활동을 하면 시인 많은 사람들을 끌어당겨서 前来观看 구경하게 한다는 얘기죠. 非常热闹 굉장히 시끌벅적하고요. 네, 요거 오늘 굉장히 찾기 쉬웠던 문제 중에 하나고 하나 더. 누가 얘기를 하자마자 예를 들겠어요. 비루. 누가 얘기를 하자마자 심지어는 이란 말을 하겠어요. 따라서 앞이 아주 명확하다. 앞은 C. 互联网的发展 인터넷의 발전은 뭐를 바꿨죠? 우리들의 학습 방식을 바꿨습니다. 자, 그 다음 예를 들어 在家上网 집에서 인터넷만 해도 말할 수 있어요. 与老师 선생님과 面对面 얼굴을 마주보고 교류를 나눌 수 있고 심지어는 또한 연결되는 거죠. 还能听到 뭐를 들을 수 있죠? 国外老师讲的 외국 선생님이 강의하는 수업도 들으실 수 있어요. 가장 그래도 흐름이 좀 잘 잡힌 두 문제였습니다. 독해 3부분 그대로 찾으면 돼요. 그대로 너무 겁먹지 말고. 자, 겨울철에 식물의 티내 몸 안에 发生变化是为了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发生变化 변화가 생긴다는 말부터 찾아봐야겠습니다. 쭈루룩 쭈루룩 변화가 생겼어요. 发生一些变化 한 것은 이 라이를 붙여주게 되면 약간 영어로 치자면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이거 하기 위해서라는 느낌이 조금 들어가요. 이거 함으로써 이거 하다, 즉 이거 하기 위해서 이거 하다, 适应 적응해요.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다. 따라서 정답은요, D가 되시겠죠. 자, 하나 더. 好消息 큰 따옴표 되어 있다는 거는 이 글의 이 표현 그대로 나와요 라는 우리한테 주는 약속 가리키는 것을. 그러면 好消息를 찾아가야죠. 아, 여기 있네요. 그럼 그 뒤에 내용을 읽어볼까요? 회사는 결정했어요. 목적어가 조금 길어지니까 제가 큰 가루로 한번 호흡을 끊어드릴게요.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시 들어가서 연말에 年底 개 누구에게 所有人 모든 사람들에게 多发 더 많이 주기로 이거 위에더 奖金 한 달치 奖金 보너스를 더 주기로. 해석이 안 돼서요. 그래도 奖金 찾으면 되잖아요. 답은 D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두 문제짜리 이 글에서 우리가 알아두면 되게 좋은 부호가 하나 있어요. 자, 우리 보통 세미콜론이라 그래요. 두 개 있나요? 세미콜론 같은 경우는 뭘 나타내냐면 쉽게 얘기하면 문장의 병렬. 예를 들어 샤왕은 기숙사 갔어. 分号. 샤올리는 도서관 갔고 分号. 샤오짱은 식당에 갔어. 이런 게 여러분 分号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요 分号가 지금 두 개가 있다는 거는 마침표가 나오기 전까지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 한 부류를 물어요. 为什么 왜 有人 어떤 사람은 会买很多不需要的东西를 삽니까? 그럼 이 세 부류의 사람 중에 불필요한 물건을 사는 사람을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는 很多人买书的时候怎么样. 자, 그다음 购物时会买很多不需要的东西를 삽니다. 认为 뭐라고 생각하죠? 以后总会用到的. 다음에 반드시 쓰게 될 거야. 라는 말을 한번 찾아볼까요? 정답은 D, 认为 생각하죠. 나중에 쓸 거라고. 자, 이번에는 人们如果总关注以后
롱이 怎么样 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만약 이 말이 가장 중요한 말이거든. 항상 관심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되기 쉽나요? 예, 이후에 앞으로에 계속 내가 그것만 관심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되기 쉽나요? 이 말 찾으면 되잖아요. 여기 있네요. 总关注以后的人 항상 이후만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其实是在 여기서 在는 부사로 뭐뭐 하는 중이다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不停的 끊임없이 错过现在 错过는 사실 가장 많이 쓰는 말이 机会 기회를 놓치다 할 때 정말 많이 쓰시는 말이에요. 현재를 끊임없이 지금 놓치고 있는 중이다. 정답은 똑같아요. 정답 A 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네. 자, 쓰기 일부분 형용사 수로문부터 먼저 한번 가봅니다. 형용사가 서술어가 되면 그러니까 그녀는 예쁘다, 她很漂亮 이런 식이 되면 제일 좋은 점은 목적어가 형용사는 올 수 없기 때문에 문형이 간단해진다는 거. 그래서 길어져 봤자 주어 앞에 꾸미는 말 관형어, 필요하면 더. 앞에 꾸미는 말 부사어, 보통 부사가 많이 들어오죠. 필요 없으면 하지 말고 필요하면 더. 이게 가장 최고 길어진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자, 92번 보실게요. 교육의 임무, 명사성이니까 뭔가 주어가 될 가능성이 크죠. 어차피 목적어가 안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종, 이 형용사 서술어거든요. 很重으로 꾸밈을 받게 되실 것 같고요. 더가 있다는 말은 주어를 꾸미는 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열을 해볼까요? 주어는 교육의 임무는 서술어가 很重 무거운데 어떤 교육의 임무? 이번 학기의 교육의 임무 꾸며주시면 됩니다. 91번 정시 명사성이 나왔죠? 또는 부사니까 나중에 서술어 좀 꾸밀게요. 很热闹 시끌벅적하고 굉장히 번창하다라는 말이 형용사입니다. 형용사가 서술어가 됐으니까 우리는 목적어가 필요 없어요. 그럼 얘가 주어, 얘가 서술어 끝났죠. 나머진 다 수식 성분. 这座 우리 이 주어라는 말은 도시를 꾸미는 양사죠. 주어는 보통 크고 고정된 아주 규모가 큰 물체. 보통 4개를 외우세요. 건물, 다리, 산, 도시. 이렇게 4가지. 거기 자리 잡으면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도시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제가 오늘 한 가지 학생들이 혹시 이게 틀릴 수도 있겠다. 확실하다. 这座城市 앞에 오고 很热闹는 알겠는데 이 중에 뭘 앞에 쓰고 뭘 뒤에 써야 할지 혹시 고민하지 않았을까? 到处라는 말 자체가 도처, everywhere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到处都라고 쓰시는 것이 맞죠. 우리가 예를 들어 每个人都所有人都每天都이 앞에 의미가 모든 것을 나타낼 때 그걸 좀 더 돕기 위해서 또를 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도시는 到处都 이렇게 쓰셔야 돼요. 도처가 모두, everywhere가 모두 很热闹. 네, 형용사 수라문이었고요. 동사 수라문 가실게요. 동사는 이제 서술어가 되는 경우는 목적어가 하나 더 등장하게 되니까 조금 더 호흡이 길어질 수 있겠죠. 자, 94번 보는데 동사가 딱 균형을 잡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가 네, 동사입니다. 그러면 이제 간단해지죠. A, 시, B거든요. 이 사람은 이거다. 이렇게 갈 건데요. 자, 명사성이 2가지가 있어요. 런이 있고요. 할머니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사람은 할머니단가요? 아니면 할머니는 이러이런 사람이단가요? 당연히 할머니는 이러이런 사람이겠죠. 그럼 얘가 주어로 가게 될 거고 그 다음에 거가 붙었어요. 우리가 수사는 무조건 1이 빠진 거죠. 이런 경우는 이거 十分冷静的人 굉장히 침착한 사람입니다. 라고 꾸며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또 밑에 보면요. 자, 他儿子가 있고요. 이런 건 다 꾸미는 말입니다. 선생님의 칭찬 다 꾸미는 말입니다. 그쵸? 여기서 보이는 것은 受到表扬이란 따페 칭찬을 받아요. 그럼 주어는 저절로 他儿子가 되겠고 자, 꾸미는 말들은 자신의 의미에 맞는 곳에 위치하면 됩니다. 그래서 他儿子 그의 아들은 종종이라는 부사 쓰고 동사 받아요. 선생님의 칭찬을. 별로 어렵지 않죠. 여기는 별로 어려운 문제 없어요. 아까 到处또 요게 조금 제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었고 자, 계속 동사 수라문이요. 이 문제가 오늘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일단 뭐 더는 냅두시고요. 相信 믿는다고 그랬죠. 동사 성분이 있고요. 我们 네, 명사 성분, 대명사입니다. 부자이
부자이가 붙어서 동사가 들어가게 되면 더 이상 뭐뭐 하지 않는다. 그래서 순서는 요렇게 될 것 같네요. 我们不再相信他죠. 요까지만 보면 우리는 더 이상 그를 믿지 않는다가 될 텐데 더도 있고 한 번 더 얘기가 있어요. 任何解释 어떠한 설명도 그럼 믿는 대상이 조금 더 뒤로 가셔야 돼요. 그의 어떠한 설명도 더 이상 믿지 않겠다. 我们不再相信他的任何解释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의 어떠한 설명도 이 더를 썼다는 걸 보면 분명히 동사를 꾸미는 말이 아니라 목적어나 주어를 꾸며야 되니까요. 어떠한 설명도 더 이상 믿지 않을 거야. 이렇게 나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동사 수라문 중에서는 주어가 전치사 구조가 나온 케이스가 또 하나 있었어요. 보통 이제 중국어는요, 영어처럼 주어가 꼭 명사가 돼야 돼 이런 게 아니거든요. 다양한 이제 품사들이 들어올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전치사 구조가 주어가 되는 건 사실 딱 한 가지 케이스입니다. 종, 什么什么, 到 말고는 거의 없어요. 예를 들어, 从 9点到 10点, 9시에서 10시까지가 是 이다. 上课时间. 딱 요럴 때 한번 주어가 전치사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보시면 종하고 따오가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동사는 약 얼마입니다 하고 목적어 10公里란 말이죠.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까지요? 이미 꽁스 뒤에 따오가 붙어 있어 버렸기 때문에 위치는 정해졌죠. 从公司到火车站이 주어 역할을 하면서 회사에서 기차역 가는데 약 10km 된다. 이 정도로 나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술성 목적어를 가지는 동사 빠지는 경우가 거의 없는 문제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사라 그러면 뒤에 목적어가 뭐가 들어오냐면 명사성이 들어와요. 생각해보면 칸 하면 목적어가 슈, 책, 명사잖아요. 취 하면 목적어가 중국, 중국, 명사잖아요. 보통 이렇게 들어오는 것과 달리 어떤 애들은 목적어 자리에 형용사나 동사 같은 서술성 단어를 꼭 목적어에 가져야 되는 애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죄더예요, 여러분. 와, 죄더 타 여기서 끝나는 게 되냐고요. 나는 그녀를 느껴요? 그거는 변태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我觉得她很漂亮. 결국은 형용사가 하나 들어가서 목적어가 이렇게 길어지는 거예요. 나는 그녀가 예쁘다라고 생각해. 쥐에더 같은 동사 절대 목적어에 명사 하나 툭 하고 들어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 더 볼까요? 我觉得 그리고 목적어 길죠. 他应该学汉语 이번엔 동사가 들어갔어요. 중국어 배워야 한다라고 생각해. 이런 목적어를 우리가 형용사나 동사가 꼭 끼어 들어간다고 해서 서술성 목적어다라고 부릅니다. 오늘 이 문제가 2개 나왔는데 그 중에 87번이 좀 어렵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我와 타가 각각 있어요. 라이더지도 동사 성분이죠. 라이더지라고 하면 시간이 충분했다라는 뜻을 나타내요. 파또안신도 동사가 되죠. 그럼 이제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 경우로 봤을 때 앞에 가는 동사가 뭐고 뒤에 들어가는 동사가 뭘지. 그럼 내용상 또안신은 문자 보내는 거거든요. 문자 보내는 게 늦지 않았다. 물론 나중에 메이가 붙어서 늦었다가 될 건데요. 그러니까 얘가 쥐에더 자리에 들어가는 거고 파 또한 신이 안쪽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게이 뒤에 타가 붙어서 들어가게 될 거고요. 자, 정리해보면 주어는 나는 매일 라이더지가 동사인 거죠. 말하자면 시간이 충분치 않았어 하고 목적어가 길어. 긴데 그 안에서 그에게라는 전사 구조를 쓰고 또 동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파 또안신 하기에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열하시면 되겠습니다. 90번. 요거는 꾸미는 말이죠. 뭐뭐터. 띠팡 명사성이 보이고요. 生活 생활하다라는 동사가 하나 있고 喜欢이라는 동사가 하나 있습니다. 역시 고민을 해야 되겠는데 쥐에더 자리에 들어갈 동사와 안쪽에 들어갈 동사. 자, 뭐가 앞이죠? 좋아하죠. 근데 뭐 하는 걸 좋아하죠? 생활하는 것을. 따라서 시환이 쥐에더처럼 진짜 기본 서술어가 되어주셔야 돼요. 그럼 주어는 붙어 있잖아요. 我喜欢 이렇게 들어가실 거고요. 뒤에 목적어가 진짜 기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다시 생활하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서 다시 짜이 붙어?
끝까지 在 이러이런 地方 어떤 地方 天气暖和的地方에서 생활하기를 전체 서술어는 그냥 좋아한다. 이렇게 끝나시면 되는 거죠. 네, 되셨죠? 네. 서술성 목적어를 가지는 동사 거의 출제율 100%의 어법이니까요. 꼭 기본적으로 알아두세요. 오늘 역시 빠지지 않고 피동문 나왔어요. A가 B에게 동사 당하다. 보통 동사가 이음절이면 지금 거절하다 같은 경우는 단어가 두 글자로 되어 있죠. 그러면 기타 성분이 없어도 괜찮은데 너무 이름절로 하나로 툭 끝날 때는 기타 성분이라는 건 별거 아니에요. 뭐 결과 보어를 좀 더 붙여준다거나 러를 쓴다거나 이렇게 조금 더 붙여야지 한 글자로 띵 하고 끝나지 말라는 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가 뭐에 의해서 당했는지 나절러 동사 있고요. 열쇠 명사성 베일리 따이프 이러면 쉬워지죠. 사실은 문제를 어떻게 내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데 붙여놔버리면 우리한테 쉽잖아요. 빵공시더는 꾸미는 말이 될 텐데 당연히 열쇠를 꾸며야겠죠. 그러면 누가 빵공시더 야오시 열쇠가 누구에 의해서 리따이프에 의해서 가져가짐을 당했다. 이런 구조로 들어가시게 되겠습니다. 자, 특수구문. 몰라요. 저는 강의하면서 얘기를 정말 많이 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요가 굉장히 다양한 뜻을 나타내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가 불러일으키다 트리오 인치, 造成, 导致 인치, 造成, 导致 뜻은 다 똑같아요. 정부 뭔가를 불러일으키고 야기시키다 라는 뜻인데요. 좀 차이가 있다면 인치는 중성 단어라고 해서요. 좋은 것도 불러일으킬 수 있고 나쁜 것도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다 마이너스적인 좀 안 좋은 걸 불러일으켜서 그래요. 이때 요하고 같이 써요. 요, 什么什么 인치, 造成, 导致 구문은 항상 이 맨 앞에 주어가 이것 때문에 약이 되었다라는 구문이에요. 구문인데 이 구문에서 제가 여러분한테 설득하거나 권장하거나 제안하는 게 아니라 강요하고 압박하는 거예요. 이 구문은 무조건 시더를 꼭 써야 해요. 안 쓰면 틀려요. 그래서 항상 시더 구문으로 감싸주시고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데 5급 수업하고 할 때는 이걸로 작문도 되게 많이 시키는 편이에요. 오늘 그 구문이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보시면 시 들어가죠. 더. 요 뭐뭐 때문에 해서 들어가게 될 겁니다. 니더 꾸미는 말이 있고요. 너의 뭐는 기침은 뭐 때문에? 네, 흡연 때문에. 그래서 정리해보면 너의 기침은 시더는 무조건 써야 한다고요. 요 뭐 때문에 초이엔 담배 피우는 것 때문에 불러일으켜진 것이다 라는 구문에 맞춰서 써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쓰기 이 부분 한번 보시는데 한 두 가지 단어만 살펴보죠. 适合 사실 适合는요 和适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둘 다 뜻은 적합하다예요. 근데 차이가 뭐냐? 얘는 형용사고 얘는 동사예요. 그 차이가 어마무시한 거예요. 형용사는 목적어를 못 가진다 그랬어요. 아까. 자, 예를 들어 이 옷은 너에게 적합해 하면 목적어를 못 가지기 때문에 자, 따라서 소리 내세요. 这件衣服 하고 또이를 이용해서 도망을 좀 치셔야 돼요. 지금 너를 뒤에 못 붙이니까 또이니 很合适 하고 여기서 끝을 내버려야 돼요. 그런데 适合는 동사니까 당당하게 목적어를 가질 수 있죠. 그래서 똑같은 말이에요. 이 옷은 너에게 적합하다라도 너를 그냥 뒤에 팍 놓을 수 있다고요. 这件衣服很适合你 하고 놓아버리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뜻이 똑같지만 쓰는 방식이 달라지는 건 품사가 다르기 때문인데 오늘은 适合예요. 그러면 이 适合를 출제했을 때는 목적어를 뒤에 놓는지 안 놓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这件衣服很适合你 또이니로 피하시면 안 돼요. 很适合你 很适合他 이 용법을 보고자 하는 의도가 아주 강하게 보이는 문제였고요. 발에 구멍이 났어요. 일단 was 우리가 옷 같은 거 나타낼 때 항상 이 부수가 들어가죠. 그리고 was 아주 간단하게 하려면 我的袜子破了 하면 끝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점수 차이가 나는 것은 같은 말을 해도 얼마나 수준 있게 하느냐의 차이가 날 거예요. 가장 1단계 我的袜子破了 내 양말이 그냥 뜯어졌어요. 조금 더 수준 있으면 이제 보어로 가는 거예요. 我的袜子穿破了 신다가 구멍이 났다. 혹은 弄破了 자, 우리 중국어에서弄이라는 동사를 왜 쓰는지 아세요? 구체적인 동작을 대충 얼버무리기 위해서 써요. 예를 들어 我的衣服
제가 여기 뭐가 묻었어요. 왜 이랬지? 농짱러. 근데 어떻게 더러워졌는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 아무튼 더러워졌어요. 결과보어 쪽으로 시선을 옮기는 거죠. 컴퓨터 막 했는데 고장났어요. 그 과정 우리 다 기억 못 하잖아요. 我的电脑弄坏了. 하다 보니 고장났네. 어떻게 하다 보니 뜯어졌네. 이런 식으로 가는 방법이 있고, 더 고급진 최고 수준은 나는 不小心 부주의하다가 빠점을 쓰는 거예요. 把袜子 양말을 弄破了. 어떻게 하다가 구멍 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훨씬 더 수준 높은 표현을 쓰면 당연히 점수는 따라오게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번 9월 4급 시험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4급 총평 특강 6개만 열심히 들어도 4급에서 좋은 점수가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4급은 이제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으니까 암기해 주시는데요. 4급, 3급 공부를 할 때는요. 제일 좋은 건 단어를 외우는 것보다는 그 단어가 들어있는 예문을 통암기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까 같은 그런 작문 같은 것도 그냥 통으로 우리는 외우고 있어요. 지금 학원에서 아까 그런 문장 我不小心把袜子弄破了 외운 문장이에요. 그대로 쓰실 수가 있기 때문에 문형을 많이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여기서 그런 공부를 많이 해두셔야 우리가 5급, 6급 가서도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